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 이재용의 오늘 이재용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좀 나와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냐 하면요, 대한민국의 중심, 수도 서울의 중심, 우리는 이곳을 정치 1번지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본적,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가 있는 그 종로, 이거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정화예술대학교가 대학로에 있는데 그 종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치 1번지 종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최재형 의원이시고, 오늘은 최재형 후보로 만나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네. 얼마나 바쁘십니까?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이제 뭐 발로 뛰고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만나야죠. 예. 근데 이제 날이 좀 포근해져서 네. 봄철이 되니까 더 노곤하고 하시죠? 갑자기 오늘 굉장히 더워졌어요. 예. 어제는 좀 따뜻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좀 더워요. 네. 오늘 이 사무실에 와보니까 네. 뭐 초등학교 친구분들도 네.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일일이 여기서도 또 다 뵈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오시는 분들을 만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네. 하루 끝날 때 마감할 때 이제 내일 전략 짜기 위해서 네. 들어오는 게 보통인데, 오늘은 이제 인터뷰 때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요새차 타고 돌다가 예. 얼굴 빨개지지 않았어요? 예, 조금 그랬어요. 예. 근데 워낙에 피부가 좀 뽀얗시니까. 피부가 뽀얀 게 약하니까 햇볕을 예. 그렇군요. 좀 잘 예. 타요.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뭐 자긴 자는데 좀 부족하죠. 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종로, 대한민국의 중심, 이곳에서 왜 최재형이냐, 종로에는 왜 최재형이 필요하고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방금 이 교수님께서 사직동 1번지? 예, 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가 저는 분가하기 전에 네. 저희 본적이 종로구 내자동 1번지입니다. 예.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북서 오셔서 이제 본적을 여기다 네. 잡으셨는데, 그런 인연으로 시작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경기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화동에 있었습니다. 네. 화동에 있는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헌법재판소 근무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제가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살고, 그 다음에는 또 감사원장 시절에 직장도 종로지만은 또 살고 있는 그 공간도 종로였고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2년 조금 더 됐네요. 네. 그동안 이제 종로에서 정말 종로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종로를 잘 알고 종로를 사랑하는 후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그동안 주민들과 많이 소통해 왔고, 또 그것을 풀 수 있는 후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 그리고 시, 그리고 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구와 저 국회의원 최재형이 함께 이 종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종로는 과거에 가장 살기 좋은 곳, 또 아이들을 교육하기 좋은 곳,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종로 구민들이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러한 종로 구민들이 어떤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리고 종로의 이러한 새로운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종로 구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전에 한 10여 년은 민주당이 이 구청장, 국회의원을 3번 내리 계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종로의 발전이 거의 정치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념적인 정책을 펴는 바람에 정말 필요한 종로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개발에 관한 것들이 거의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풀고 종로의 발전을
이루어낼 만한 후보가 누구인가. 저는 그것이 바로 저 최재형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종로 구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종로의 토박이시고 종로의 발전을 그리고 종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정치인들 인터뷰할 때 보면요, 저 누구나 막 이렇게 힘줘서 하시는데 우리 최재형 의원님 후보께서는 늘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란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이게 아내가 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최재형 후보님하고 인터뷰하고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사무실에 놀러 갈 때가 있는데 가면은 손수 이렇게 왜 저 원두 갈아가지고 커피를 내려주세요. 또 커피 맛이 일품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분들도 그 맛을 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선거 기간 전에는 네. 가끔 제가 타드리기도 했는데 네. 선거 기간 중에는 불가능하죠. 아, 그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아니 뭐 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시간이 없죠. 아, 그렇구나. 그 커피 내리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또 다시 여의도 가서 그 내린 커피를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여의도에서 커피를 내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 종로는 그야말로 부촌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서민분들이 또 모여 사시는 곳들도 있고 또 출퇴근을 이곳으로 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밤이 되면 또 이제 조용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선거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방법, 방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종로가 굉장히 다양한 곳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생활 수준도 다양하고 또 지역적인 출신 인구 구성도 다양하고 그리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공약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가장 필요하고요. 크게 봤을 때 이제 종로의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니드가 조금 달라요. 특별히 이제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주거환경 개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신동, 숭인동 지역 그리고 저기 이화동 이런 지역 가보면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그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좁은 길, 가파른 경사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공약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서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생활 환경이 좋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도 있고 교통 인프라가 좀 안 좋습니다. 지하철의 서울 시내 지도를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은 지하철 그 노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광범위한 구역이 종로의 서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서북부 지역의 어떤 그러한 지하철 관련된 교통 인프라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구석구석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뭐 어려서부터 이 종로 지역에 인연을 가지고 살아온 것도 있지만 지난 2년여 동안 종로 주민들과 정말 자주 만나고 또 종로 주민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짧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파악한 문제들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고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종로에 있어서 선거 전략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각 지역 맞춤형 선거 전략도 필요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종로 구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종로가 정치 1번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안목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로를 대표할 얼굴, 우리의 대표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우리 종로구민들께서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런 사람이 종로의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지역 공략 플러스 종로를 대표한 인물, 그리고 종로를 대표해서 정말 중앙정치에서 종로 구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상을,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점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그런 인물이 바로 적합한 인물이 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당선이 되고 다시 여의도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거는 상대가 있습니다. 이곳이 민주당의 곽상원 변호사 그리고 개혁신당의 금태섭 최고위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금태섭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 20대 국회 후반부죠. 그때 법사위원으로 계시면서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법사위에서 접할 기회가 있었고 네. 그 외에 이제 금태섭 최고위원의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형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점잖은 정치인이시다 이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종로에 갑자기 출마하셨어요. 이제 신당 네. 창당하시고 네. 또 합당하시면서 종로에 출마하셨는데 갑자기 출마하셨기 때문에 종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 국민들께서도 약간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상원 후보는 제가 연수원 교수 시절에 네. 연수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스승과 제자 신분이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와서 알게 됐는데 그 정치 이력을 보니까 21대에 아마 그 아버님의 연고지였던 것 같아요. 본인의 연고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충북에서 출마를 했다가 이제 낙선하고 그 이후에 아마 도지사 지방선거, 지난 22년 지방선거 때도 약간 뭐 거론은 됐던 것 같습니다만 출마하지 않았어요. 2022년 지방선거 후에 여기 지역위원장으로 오셨습니다. 네. 종로에 왜 오셨을까? 아마 장인인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여기서 이제 짧게나마 국회의원을 하셨고 예. 또 노무현 재단이 종로에 있죠. 이런 어떤 장인의 어떤 정치적인 후광을 근거로 정치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오신 것 같은데 뭐 본인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향기가 있는 곳에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에 오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과연 얼마나 그 정치적인 역량 또 이 종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종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오래전 얘기라 뭐 이런 것을 꺼내기가 좀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공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좀 그 종로 구민들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곽상원 후보가 미국에서 이제 거주했던 아파트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그 부인께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이제 판결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그 중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환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뭐 그 범죄 사실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연 그 돈이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당시에 어떻게 처리됐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매매대금이 총 220만 달러인데 판결문에 나와서 지급된 거는 140만 달러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현재 공인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책에다 써있으니 책을 보고 뭐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박 후보께서 이제 우리 종로 구민들이 선택을 받들어 오셨으니까 좀 소상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책을 보시라라고 얘기했는데 책을 보니까 없더라. 라디오 인터뷰였어요. 뭐 1대1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각각 인터뷰인데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 다음 그 같은 프로그램의 그 다음 인터뷰에서 아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뭐 나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은 책을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뭐 그래서 책을 읽어봤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얘기는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거다 뭐 이런 식 취지의 그런 말씀밖에 없어서 여전히 그 문제는 뭐 궁금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봤는데 그 답이 없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꺼내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의견이 또 반대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그런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걸 잘 압니다. 네. 그러나 본인이 공인으로 우리 종로 구민들이 선택을 받겠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누가 그걸 가지고서 다시 문제 삼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런 공인으로서 선택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 부분은 종로 구민들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책의 내용이 판결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확정된 판결문에 나온 내용에는 매매대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책에는 마치 그걸 잠시 임대하려고 했던 집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고, 물론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사건의 변호인을 직접 맡으셨어요. 그런데 사건의 실체는 잘 모른다. 뭐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게 2023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나온, 본인이 이제 또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을 쓰셨으니까 이건 현재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재형 의원, 최재형 후보는 지역 구민들에게 이런 강점을 나는 내세우고 싶다 하는 것, 공약을 포함해서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저는 이 종로에 대해서 잘 알고 종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뭐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겠지만 저는 이 공적인 영역에서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하고 또 감사원장을 하면서 그리고 2년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이런 종로의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또 서울시 그리고 구와 같이 잘 협력하면서 종로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종로의 제가 지난 2년 동안 종로의 발전을 옥죄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종로는 각종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도 제한 지구도 있고 자연경관 지구, 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지구, 이런 규제들이 많아서 종로가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도 제한 또는 용적률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추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각종 규제들을 좀 완화하고 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와 계속 많은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도지구는 비교적 그렇게 광범위한 제한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도지구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시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제 조례화하는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조례는 아마 우리 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광범위하게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에 관해서도 계속 그 문제점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
그 자연경관지구의 여러 가지 제한들을 완화하는 작업이 전 단계로서 용역 작업 시작했고 그런 용역 작업을 거쳐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 관련된 것들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재선이 된다면 법률을 통해서 좀 개선될 부분을 개선해서 종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고 그것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역시 정부와 서울시와 서로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부분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로 지역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뭘까요? 주민들마다 다 이제 여러 가지 니드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광범위하게 종로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 문제입니다. 정말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대로변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정말 나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업성을 높여서 원주민들이 손해보지 않고 또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지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규제 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그 외에 또 아까 말씀드린 서북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대중교통 문제, 특별히 이제 그 지하철 노선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계속 한다 하면서 미뤄졌던 신분당선 서부연장이라든지 강북 횡단 경전철 노선 이것들이 예타가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은 예타가 안 나오면 이용객이 적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그게 교통이 불편한데 계속 인구가 줄지 서로 이제 달길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예타를 면제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하철 신분당선이나 강북 횡단 경전철 이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GTX 2노선 이것도 제가 국토교통부와 이 지역의 대중교통이 너무 좀 열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결과로 이제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GTX 2노선이 평창동에 역을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국회에서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4월 10일입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지역의 일꾼도 뽑아야 되지만 이 지역민에게 마음을 사서 이분들은 중앙 정치를 해야 될 분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22대 국회에 다시 들어가신다면 그곳에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로 지역을 위한 입법 여러 가지 활동은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최근에 이제 정치가 많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는 국력의 소모 그리고 정쟁의 일상화를 가져와서 우리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품격 있는 보수의 정치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보수 세력이 양극화되지 않으면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 그리고 서로 정말 치열하게 투쟁할 것은 투쟁하지만 그것이 정쟁화되지 않고 정책으로 대결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서 우리 국가가 이제 정말 앞으로 선진국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우리 정치가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일환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하는 그러한 정치로 것으로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과도한 세부담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악법들의 제정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국회에서 해내고 또 그 외에
우리 국가의 미래를 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좋은 입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시사 프로그램도 하고 뭐 정보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면서 정치인들도 만나 뵙고 여의도에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걱정을 국민이 많이 하게 되죠. 점잖은 분들이 좀 많이 가서 좀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만약에 22대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 부탁은 좀 다른 그 동료들도 점잖아질 수 있게 어떤 그런 그 스터디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잖게 정치 좀 하게. 예, 그 점잖은 정치라는 것이 그냥 저 혼자만 점잖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제 2년이 짧은 의정 생활 동안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점잖은 게 아니라 이런 점잖은, 그리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책으로 그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들을 뭐 세력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힘을 모아서 그런 그 좋은 그 기운들이 우리 국회를 조금씩 더 맑게 그리고 능률적인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발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해주는, 더 이상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포커스 이재용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중심, 수도 서울의 중심,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종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최재형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